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우리가 교량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회기선에는 항상 절편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런 거요. 그런데 만약 그게 꼭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배우는 거의 모든 회귀 분석, Y축을 가로지르는 절편, 즉 베타원을 포함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항상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 절편이 그냥 싹 사라진다면 우리의 분석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원점 회귀 모형의 기본 규칙을 알아보고 이게 실제 금융시장의 CAPM 사례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함정이죠. R제곱 문제를 짚어본 뒤에 다 같이 고민해볼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절편이 없는 세상, 바로 원점 회귀 모형이라는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말이죠. 원점을 지나는 회귀 모형,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회기선이 좌표 평면에 딱 그 원점 0,0을 무조건 지나가야 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제약을 거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도 반드시 0이라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델의 수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우리가 맨날 보던 yi는 베타1 플러스 베타2xi 플러스 ui식에서 베타1, 그러니까 절편이 그냥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하고 깔끔한 형태예요. 모든 관계가 오로지 기울기 베타2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절편이 사라지면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기울기 B2를 추정하는 공식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 공식이랑 형태가 좀 다르죠? 아니, 절편 하나 없앴다고 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까지 달라지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절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절편은 그냥 0으로 딱 박아놨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계산이 오직 원점을 기준으로 x와 y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만 집중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표준 회귀 모형이랑 다르게 이 원점 회귀 모형에서는요, 잔차의 합이 꼭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좀 독특한 모델을 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이론적인 장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죠. 자산가격 결정 모형, 바로 CAPM에서 이 원점 회귀 모형이 아주 멋지게 쓰입니다. CAPM,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 수익률은요, 일단 은행 예금처럼 안전빵으로 얻는 수익률에다가 그 주식이 시장 전체 흐름에 얼마나 민감한지, 즉 위험을 짊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 멋진 이론을 회귀식으로 옮겨보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좌변은 특정 자산의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대가고요. 우변의 RM-RF는 시장 전체의 초과 수익률이에요.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왜 이 모델이 원점 회귀 모형의 완벽한 교과서 예제인지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주식시장 전체가 오늘 번 돈이 하나도 없다. 즉 시장 초과 수익률이 0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내 주식도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게 없어야 하잖아요. 그쵸? X가 0일 때 Y도 0이어야 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실제 데이터를 돌려본 결과입니다. 위쪽이 바로 우리가 배운 원점 회귀 모형, 아래쪽이 우리가 흔히 쓰는 절편이 있는 표준 모형이에요. 어때요? 딱 봐도 뭔가 차이가 보이죠? 두 결과를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네,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오른쪽 표준 모형부터 볼게요. 절편값이 마이너스 0.0474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옆에 t값이에요. 마이너스 1.23.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는 0이랑 별 차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유의하지 않다는 거죠. 데이터가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절편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0으로 봐도 괜찮아. 바로 이 결과가 CAPM 이론에 따라 원점 회귀 모형을 쓰는 게 더 타당하다는 아주 강력한 실증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눈썰미 좋은 분들은 아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R제곱값을 보니까 원점 회귀 모형은 0.5023인데 표준 모형은 0.5035네요. 아주 미세하지만 표준 모형 설명력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바로 여기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말을 그냥 머리에 새겨두세요.
절편이 없는 모형의 R 스퀘어와 절편이 있는 모형의 R 스퀘어는 절대로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룰로 계산된 값이거든요. 아니, 똑같은 R2인데 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건 이름만 같지 속은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기 때문이에요. 표준 R2는 데이터의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 모델이 평균보다 얼마나 더 설명을 잘하지? 이걸 보는 거고요. 원점 회귀 모형의 R2, 이걸 raw R2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기준점이 0입니다. 기준점 자체가 다르니까 이건 뭐 사과랑 오렌지 보고 뭐가 더 크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 raw R2는 종종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모델이 더 좋아 보이는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 중 뭐가 더 낫냐를 판단할 때 R2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주 위험한 실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꽤 중요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의 뇌를 한 번 더 자극할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점 회귀 모형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절편은 0이야 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쓰는 거다. 둘째, 이 모델은 기울기를 추정하는 공식 자체가 다르다. 셋째, 금융 이론인 CAPM이 이 모델의 아주 훌륭한 실제 적용 사례라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원점 회귀 모형과 표준 모형의 R제곱은 절대로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본 금융 분야의 CAPM 말고 독립변수 X가 0일 때 종속변수 Y도 반드시 0이 되어야만 하는 관계, 우리 주변의 다른 학문이나 현상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데 투입하는 비료의 양 X가 0이면 당연히 비료로 인한 추가 생산량 Y도 0이겠죠? 이런 관계들,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감사합니다.